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4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인데요. 유치원과 학교, 의료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코로나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선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17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건데요. 이 가운데 26명이 동구의 한 병원 관련입니다. 모두 격리 중 전수검사 과정에서 확진됐습니다. 이 병원뿐 아니라 주말에 확진자가 다수 나왔던 동구 요양병원에서도 격리 중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 고위험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특별 방역 대책을 2주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진단검사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도록 했고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금지시켰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어제 하루 확진자만 30여 명이 나오는 등 최근 어린이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센터, 방과후 수업 등의 종사자도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88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목포에선 41명이 확진됐는데 초등학생 관련 전수검사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주에서는 최근 목욕탕 관련 확진자들이 이어지자 목욕장 업주들이 오는 16일까지 자발적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는 연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설 연휴까지 전 도민 잠시 멈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남권 확진자의 40%가 오미크론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련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확진자는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전담 병상도 현재 1,100병상에서 1,500병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6.25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억울하게 죽은 이른바 민간인 희생자들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진상규명 신청 접수를 받아본 결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신청권이 많았고 피해도 컸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임자초등학교 뒤편에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희생된 민간인 992명을 기리는 추모탑이 있습니다. 임자도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까지 모두 2,800여 명, 섬 주민의 21%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북청량단에 의해서 여기 그분들이 와서 일부 피해를 줬고 피해 입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선량한 양민들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1년간 항일운동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1,000여 건이 접수됐는데 전남이 가장 많은 3,900여 건이었습니다. 이 중 집단 희생건이 2,948건,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가 1,000여 건이었고 시군별로는 영암군이 72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평과 영광군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 유족들은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사 인력 확충과 딱한 사정 등을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신청을 안 한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무서워해요. 그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고 그 희생을 당했잖아요. 아직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올해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 또한 전남에서 접수된 3,980여 건 가운데 2,300여 건은 조사가 개시돼 현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자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6월의 어머니라 불렸던 고 배은심 여사의 영결식이 오늘 열립니다.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잠시 후 10시쯤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한 뒤 5.18 민주광장에서 노제를 치를 계획입니다. 이후 지산동 자택을 들린 뒤 망울 8묘역에 고인을 안치할 예정입니다. 고인은 지난 9일 8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네, 이렇게 배은심 여사 추모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일간지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광고를 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배은심 여사가 별세한 다음 날인 어제 두 신문사가 전두환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지면 광고를 게재했다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언론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의 협력업체 직원 고 김다운 씨가 감전사고로 숨진 지 2달 만에야 한전이 안전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유가족과 노조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2,000볼트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감전돼 숨진 한전 협력업체 직원 고 김다운 씨. 한국전력 본사 앞에 고 김다운 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전류를 차단해줄 절연 장갑조차 끼지 않고 있었고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 유족들은 한전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김 씨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정확한 이유조차 듣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 다운이가 이 상황까지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다운이가 사고가 난 것은 한전의 작업이지 하청업체의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 이후 2달여 만에 한전은 전기가 흐르는 동안 작업을 하는 이른바 직접 활선 공법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남아있는 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적 사고 원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직접 고용이다. 한국전력은 허울뿐인 미봉책을 번복하지 말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라. 최근 3년 동안 한국전력에서 일하다 숨진 전기 노동자는 모두 20명.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내일까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끔 내리겠고요. 예상 적설은 전남 서해안 지역에 1에서 5cm, 광주와 전남 서부 내륙 지역에 1cm 미만입니다. 특히 현재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광주와 장성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영광, 목포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광주가 낮 최고 기온이 0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10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 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화순과 장성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도, 곡성 영하 1도로 낮 동안에도 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0도, 완도 2도, 강진 1도로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 보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0도에서 1도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물결이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끔 눈이 내린 뒤 잠시 그쳤다가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4월까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65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이고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16차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피고인 사망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소송 수기 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중앙공원과 송암공원에 도심 캠핑장이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앙공원과 송암공원에 오는 2024년까지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도심 캠핑장과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오토 캠핑장을 각각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